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저번 거 수업 시간에 바로 여기 써놓은 거죠. 좋아요, 구독, 알람 3종 세트 눌러달라고 말씀드렸죠. 요번에 미리 누르세요. 누르고서 진행을 할게요. 왜? 과천에 대해서 자금 조달하는 그 방법을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번에는요. 자, 에버랩스에서 진행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동산 바닥에서는 왜 계속해서 이 말을 좀 줄여서 쓸까요? 줄임말. 바빠서 그래요. 왜냐하면 바빠 죽겠는데 막 쓸데없는 전화 오고 막 어줍지 않은 거 막 물어보고 하게 되면은 손님이 아닌 거야. 그죠? 이거 손님 대접이란 말을 하잖아요. 손님도 손님 대접을 하려면 본인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얼때리는 소리 하고 뭐 그러면은 사실 와 이거 영양가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전화를 그렇게 조금 불투명하게 불친절하게 받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지금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일이 벌어지는 데가 지금 여기 과천 지식정보 타운이거든요. 지정타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거 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밴드에서 우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자, 여기 에버랩스라고 치면 나와요. 에버랩스.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쳐드릴까요? 에버랩스. 예. 이렇게 치면은, 아, 이거 우리 회사 로고고, 여기 에버랩스. 우리 회사, 그, 회사 이름이 아니라 회사 브랜드죠. 하나의 브랜드. 우리 회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촬영 편집 업체, 교육 업체, 부동산 업체 갖고 이제 에버랩스, 에버컴, 에버아트에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무슨 뭐 대단한 막 대기업 그룹 회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에버랩스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질의응답 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와서 하세요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누가 또 글을 써주셨네, 벌써.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자꾸 이제 글을 올려주시고 질의응답을 원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이제, 예, 나와 있죠. 계약금이 비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예. 제가 전화를 좀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주말에 왜 글을 안 올려주십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유튜브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도 내가 할 얘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해야지. 원래 생각이 없이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모든 걸 100가지를 1에서부터 100가지를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계속 전화가 많이 와갖고 거의 모셨어요. 거의 모시고 계속 막 상담 좀 많이 하고 뭐 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자,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거주하시는데 33살 다자녀 85점입니다. 점수가 너무 아까워서 지정타를 해보고 싶지만 현재 자금이 전세에 묶여있고 참 그림의 떡이네요. 다 그래요. 예. S4를 여기 블록을 계약금 대출로 하고 잔금시 전세를 놓아도 안전할까요? 계약금을 대출로 한다고요? 뭐 중도금 대출을 얘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예. 잔금시 전세 놓아도 그러면은 잔금을 할 때 전세를 놓으려면 그냥 담보대출로 해서 땡기고 중도금 대출은 하지를 말았어야 돼요. 예. 계약금이 비싼데 대출로도 땡길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상공인은 그냥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사업자. 더군다나 소상공인이잖아요. 매출을 잘 안 잡아요. 그렇잖아요. 매출을 잘 안 잡기 때문에 세금은 뭐 부가세나 이런 걸 좀 줄일 수도 있고 뭐 소득세나 취득 이런 건 좀 아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타임에 대출같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대출이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좀 번 게 있어야 은행도 믿고서 좀 많이 해주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매출이 거의 잘 없고 그래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거 좀 잡으려고 하겠어요? 안 잡아준단 말이에요. 물론 대출도
은행 그 대출계 직원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자영업자고 그러면 얼마 버는지 대충 여러 가지 서류 좀 받고 그럼 자산 상태 이거 뭐 국민연금, 국민건강 얼마 내는지 딱 보고 그러면 대충 알아요. 자산이 얼마 있고 그러면 이 정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카드 사용 내역 그 실적만 보더라도 딱 안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내야 되는데 거기선 안 잡힌단 말이에요. 아,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거보다는 진짜 필요할 어려울 때 한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대출을 실행이 되게끔 좀 누락 안 시키고 다 받을 거 그냥 다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때가 사실 지금 정말 필요하고 어려울 때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행권들이 알아서 눈치껏 예, 잘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가계대출이 많아지니까 자꾸 누르잖아요. 지금 기업대출이랑 가계대출이 많아지니까. 지들 때문에 그런 건 생각은 안 하고 사실 그죠? 지들이 재정정책을 그렇게 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은행 같은 경우도 그 아니 그 아파트를 중도금대출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캐시로 해서 치고받고 해서 현금 막치기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 더군다나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출을 하지 마. 그러면은 서민들은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진 게 서민들한테 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돼버린다고 아쉬워하고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네, 그게 좀 아쉬운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다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보너스 게임 같은 거는 이건 넘어갑시다. 우리 밴드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게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계속 뭐 글 써달라는 얘기, 예, 바빠요, 저도. 예. 눈이 빠지면은 안과를 가시면 되고요. 자, 뭐 인사를 뭐 주고받고 한 거 있고, 요거는 우리 컴퓨터 학원 수업 때문에 한 거고, 보너스 게임, 예, 가끔씩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저기, 예, 우리 학원에서 유튜브 방송 찍은 거 조회수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우리 학원에서 내가 조회수가 탑이에요. 예. 단시간, 기간 대비로 따지면 내가 무조건 탑입니다. 아직 찍어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지. 어디 갔어? 그 사이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구나. 자,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과천 지정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금 조달, 이거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자, 과천에서의 문제는 자금 조달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99%입니다. 그 가점은요. 요즘 그 청약 홈이 나온 이후로 그래도 좀 많이 부적격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그거는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에서도 부적격이 나와버리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내를 잘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적격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줄었으니까 괜찮아요. 예, 그리고 가점이 한 65점 정도, 원래는 한 69점 돼야 된다고 하지만은 65점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세 개 동시를 분양을 하고 청약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 커트라인이 69점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한 군데에서 청약을 한다 그러면 거의 69점이 맞아요. 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이에요. 근데 세 군데에서 청약을 해버리게 되면은 앞서 당첨된 사람이 먼저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일정 걸로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뒤에 당첨된 건 안 돼. 날짜가 빠른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된 게 우선으로 여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당첨된 게 해당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땐 65점도 세계 동시 분양 청약이고 아니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가 사실 인구수가 얼마 안 돼. 그리고 청약을 넣는 그 통장들이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65점 커트라인이다 그러면은 뭐 한 40대 1, 50대 1 나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 이건 부동산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몰라요.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어야 떨어지든지 말든지를 하지. 그죠? 백날 우리끼리 따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다산 신도시에서 그 특공에서 미분양 아니 미달 나와갖고 들어가게 된 적도 있어요. 애가 하나도 없는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아마 그렇거든요. 옛날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몰라요.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할 만큼은 무조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맨날 떨어져 이러고 나서 안 넣어? 그러면 아예 넣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얘기하지. 그래야 그런 분들이 안 넣어야지 내가 당첨될 확률이 0.00001%라도 좀 높아지니까. 그죠? 자, 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특공은 이미 자기가 당첨이 될지 안 될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는 뭐 가점 20점 나오고 30점 나오고 어차피 1주택자 이런 분들은 그 청약이 되니까 자격 조건이 되니까 넣는 거지 사실 당첨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자산을 땡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성당 후고민이죠. 예, 먼저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점이나 특공에서 이게 당첨권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지금 뭐 70 몇 점, 80 몇 점, 이런 분들이 막 82, 1점도 내가 아까 전화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뭘 그렇게 벌써부터 고민을 해요. 당첨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요. 라고 해서 우리 밴드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진짜 당첨권이기 때문에 고민을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해서 특공으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소득의 기준이 있고 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소득이 얼마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그분들처럼 소상공이다 그러면은 이거 조금 난감해지죠. 야, 저 문을 열고 들어와 버렸네 고양이가. 참, 거실 문을 열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참견쟁이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방송할 때마다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건 양해 말씀 좀 미리 부탁드릴게요. 좀 주의가 산만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8억 9억 갑니다. 15억 가는 거에 절반이기는 해. 17억 가는 거에 절반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 7, 8억 이상 막 분양가가 나가버리면은 여기가 계약금이 20%잖아요. 이게 참 웃긴 게 아니 이런 지역에서는 계약금을 10%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데가 계약금을 20%를 진행을 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남 가밀 프로지오 같은 데서도 그 계약금 20% 가지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내려가. 그렇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서도 그때 뭐 한 3억짜리 5억짜리 가지고도 계약금 20% 진행 그러면은 5억짜리 20%면 1억이에요. 당첨이 됐다 그러면 1억을 준비를 해야 돼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7, 8억인데 계약금이 20%다 그럼 8, 26해서 1억 6천이 있어야 돼요. 계약금만 해도 1억 6천을 갑자기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참 어려워져요. 여기까지는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냐면은 계약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뭐 다행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계약금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포기 또는 아예 요번에 넣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데 나오는 것을 넣으세요. 좀 더 조건이 좋은 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분명히 대출은 실행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파트가 쇼핑몰에서 뭐 한 몇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에는 거의 100% 대출이 들어갑니다. 저 지금까지 대출 없이 그냥 치고받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분 정도밖에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이 바닥에 들어오면서 거의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면 대출을 땡겨야 되는데 다른 데서 이미 신용대출이랑 해서 사돈의 팔촌의 친지분과에서 다 계약금과 해가지고 넣으신 분들이라면은 나중에 중도금 대출은 나와요. 물론 그렇게 해도 나옵니다. 근데 중도금 대출은 나오는데 씨. 미쳐버려. 중도금 대출은 나오는데요. 그 전에 신용대출이나 막 이런 걸 할지라도 중도금 대출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자체를 담보로 하고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신용이랑은 어지간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해서 그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지만은 아파트 건설사랑 은행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그 순간 바로 1초 내로 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의만 내 거지 은행하고 얘네들끼리의 관계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야, 저리 가 좀, 씨.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40%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9억 이상 되는 것은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담보대출에서 입주까지 갈 때까지는 좀 상관이 없는데, 담보대출 중요합니다. 입주까지 가게 되면은 좀 괜찮은데, 나중에 중도금 대출 5회랑 6회가 실행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여기서 한번 돈을 또 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침 입주가 빨라요. 이게 또 하나가 관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중도금 대출을 4회까지는 받아버리고 5회, 6회는 보통 2회차 연체까지는 가능하니까 연체 그냥 걸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리고 잔금 대출할 때 그냥 등기 치고받고 해서 해버리고 그냥 전세 납버려도 돼요. 왜냐하면은 시세가 지금 10억인데 전세가 분양가는 지금 7, 8억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산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그럼 7억에서 했다 치우면 그러면 7, 24, 1.4억이 계약금으로 들어가고 자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만 잔뜩 갖다 집어넣고 서명, 이름, 뭐 전화번호 이것만 무지하게 써갖고 나오면 돼요. 그럼 그렇게만 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은 처리가 되니까 상관없고 5, 6억, 아니 5회하고 6회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입주 때까지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가버려도 돼. 그냥 문 대고 가요. 그렇게 해서 가도 어느 정도 괜찮아. 그러면은 10억짜리 전세를 받아버리게 되면은 분양가 7, 8억짜리 그냥 다 까버리고 남잖아요. 오히려. 계약금 1억 4천 빼고 8억이다 치고 그럼 2억이 남고 3억 4천이 오히려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싸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상담을 진행할 때 계약금서부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일에 2회차를 해주면 괜찮은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원래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많은데 옛날에 저기 삼성 같은 경우는요, 레미안 같은 경우는 얄짤없이 그냥 다 계약금 넣고서 나중에 뭐 계약금 못 넣었다, 뭐 중도금대출 조금 뭐 늘어진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얄짤없이 다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게 분양을 하고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아주 인기가 막 폭발해서 분양은 무조건 100%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20%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약금 20% 하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연체를 하고 했을 때 뭐 연락 뭐 등기 보냈는데 뭐 답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쳐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근데 이거를 모델하우스 상담사 애들 붙잡고 얘기를 해봤자 그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은 은행이 아직 선정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선정이 안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9억 이상 대출 안 되는 케이스 있었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정부 규제에 벗어나서 지네가 별도로 갖다 붙여줬어요. 금융을. 다이다이에서 다이렉트로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금융을 따로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허그가 안 돼도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서 별도로 금융을 조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그로를 계속 끌어가지고 죄송한데 만일에 그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제가 당첨이 됐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날리게 되는 경우의 사람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다 커버를 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과천에선 그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요즘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내가 무슨 뭐 금융업계에 같이 뭐 연결돼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분양권 자체에 당첨이 된 것만 가지고서 그거를 대출로 땡길 수도 있어요. 예. 진짜로요. 대출을 땡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물론 대신에, 물론 대신에 이자는 아주 뭐 끝내주죠. 끝내줌이라고 쓸게요.
이런 금융권까지는 아까 저기 제가 밴드에 보시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을 잘 모르는 약간 어두운 색깔의 뭐 금융권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사채 얘기하는 줄 아시나 봐. 사채 그거 아닙니다. 예. 자, 이런 분들은 괜찮지. 계약금 20%는 현금으로 다 된다. 그럼 나머지는 이런 분들은 거의 예, 뭐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여기다가 답변을 좀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들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내공이 또 상당하신 분들이라 또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예, 저보다 머리가 더 좋으신 분들이 저는 머리가 안 좋은데 머리가 아주 기발하신 분들 그리고 상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굳이 저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거는 뭐 답글을 여기다 하시든지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당첨이 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신용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은 안 돼요. 신용대출로 어떻게 막 1억이랑 1억 5천을 어떻게 땡깁니까? 근데 또 다른 거를 가지고 아주 많이 대출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자가 상당히 끝내준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계획대로가 되지 않는 순간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 한 3억짜리 가지고서 등기랑 뭐랑 이런 거 땡기게 되면 그거 가지고도 이자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등기 비용만 해도 한 1,500 나올 텐데 이거 6, 7억 그러면 한 3천 이상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계약금 1억 5천을 예를 들어서 풀로 땡겼다. 그렇게 되면은 이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자만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 나오게 된 경우도 1,000만 원이 뭐야. 예.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들어가는 그 입주 시점이랑 맞춰갖고 지금의 시세랑 해서 내년 7월에 지금 들어가는 입주되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요, 항상 내일을 몰라요. 그때 가서 갑자기 뭐 다 꼬꾸라지고 뭐 난리 났어요. 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 버리게 되면은 깡통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은 야, 그럴 리가 있겠어. 근데 그때 되면 또 그렇게도 되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당첨되고 나서 결정하지 뭐 벌써부터 그러냐 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대출을 계약금서부터 어려워갖고 대출을 땡겨야 될 정도면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예, 그리고 S1, S4, S5 각각 들어가는 그 입주 시기가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거에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향후의 거시적인 부동산 경기 흐름 그리고 그 통화금융 관련된 부분이랑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이 거시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잘못되는 경우일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6월까지는 테러를 열어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4월달, 5월달에서부터 또는 3, 4, 5월서부터 물건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부동산이 폭락한다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는 그런 이제 정부 규제가 내년 6월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조금 물량이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논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논리는 양쪽이 다 있어. 어떤 게 실행이 되냐가 문제지 논리는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냥 좀 감 잡으셔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뭐라고 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예,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대출이 어느 만큼이 나오고 요런 방법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 10년 전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떠한 계약서를 써준다 할지라도 뭐 안 돼요. 예, 거의 사실 이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 지금 단계에서 아직 공고문도 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상담을 제가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밴드에 글을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밴드에 이미 그런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공고라도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그 주머니 사정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그 상담에 대한 요령을 제가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 편으로 상담에 대한 요령.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여기 있는 좋아요, 구독, 알람 3종 세트를 눌러 놓으시고 다음번 촬영분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루에 하나씩 올리려고 하니까 그거를 좀 계속해서 보시면은 나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얘 쫓아내고 나서 내가 다시 할게요.